네, 먼저 이 소식입니다. 숫자 7, 흔히 행운을 가져준다고 해서 럭키 세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통상 종교와 관련해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숫자 7은 행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판례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.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, 그러니까 13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과반, 즉 7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수 의견이 됩니다.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 외에는 모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.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가운데 5명은 중도 혹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 성향으로 평가를 받고요. 또 다른 5명은 통상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가 됩니다. 법관 이력이 없는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, 진보 단체죠. 민변 출신이고 나머지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바로 이흥구 부장고법 부장판사가 제청이 됐죠.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평소 이런 신념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. 어느 책의 제목으로도 인용이 되기도 했지만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운동권 출신으로 이 재학 중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늘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요. 만일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이 또 됩니다. 그러면 소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6명이 되겠고요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의견인 7명에는 단 1표, 그러니까 1명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. 현재 대법원의 구성이나 또 2명의 대법관의 후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라는 걸 고려하면 대법원은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주로 진보적인 입장에 섰던 독수리 5남매 시절, 이 시절보다 훨씬 더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, 앞으로는 이 같은 소수 의견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,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의 논고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물론 대법관이 2년만으로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. 단적인 예로요.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된 안철상, 이동원, 노태학 대법관 유죄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.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권순일, 김재혁 대법관도 무죄로 판단을 했죠. 특히 권 대법관은요. 과거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을 해서 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와 학계의 주목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